노인 중에 최하수는 누구일까요? 나이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세월 가면 살아있으면 먹습니다.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디서 밥 한 그릇 안 줍니다. 그래요. 무료 급식하는 데 있죠. 나이 든 사람 거기서 밥을 그냥 주지만 어느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안 줍니다. 밥. 나이 먹었다고. 왜 얼굴은 동안을 좋아하면서 나이는 내세웁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몇 회야? 기수는? 군번? 주민등록번호? 이거 따지죠? 왜? 옛날에 장유유서라 해가지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했죠. 공무원, 회사원, 연공서열 따져서 월급 올라가죠. 진급도 되게 그 순서를 따르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나이 순이 되죠. 그렇지만 투자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1,5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투자 시장에서 경쟁하죠. 이기면 됩니다. 20대도 70대를 꺾을 수가 있죠. 20대가 50대, 60대 우습게 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나이에다가 직급에다가 그 다음에 군대다 뭐 동문이다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다층적으로 누르는 그 상사 안 봐도 되잖아요. 비대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업 투자로 나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잘하면 좋죠. 왜? 투자는 나이 순이 아니니까 성적 순이니까 투자 성적 20대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서 젊다고 또 기술 익히고 또 기계 잘 조작하고 현대 센스가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거 역시 젊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 가면 먹는 나이로 되는 일보다는 요즘은 전문 지식으로 되는 일이 많죠. 인생은 성과의 예술이기 때문에 연령의 예술이 아닙니다. 나이의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공자는 나이 들면 뭔가 이렇게 성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나이 들수록 뜻, 그 다음에 꿈, 그것을 열매로 이룬다고 생각했죠. 30이면 서야 되고 40이면 부록, 50이면 지천명, 1000명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60이면 이순, 기가 순해져야 한다고. 성숙한 인간, 수양을 쌓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열매를 맺는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그렇게 익어야 된다고 봤죠. 그런데 그런 인간과는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 공자시대 이야기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뭐냐? 나이 잊어야 돼. 이건 숫자도 아니에요. 물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하는 것 좋지만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거. 나이 먹었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내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그래요. 부모로서 내 인생을 먼저 살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시대가 다르니까 제가 갔다 온 군대하고 우리 두 아들이 갔다 온 군대하고는 천양제 차더라고요. 또 같은 군대라 하더라도 저처럼 통신병, 큰아들 포병,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의무보급병, 다 달라요. 시대 다르죠? 보직 다르죠? 그 병과가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군대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군대 축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처럼 현대는 일 따라서 능력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또 인생의 길이보다도 깊이가 중요한 것이지, 연공사열 따져가지고 군번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잊으면 좋은 게 뭐냐? 나이예요. 그러면 나이를 잃고 뭘 어떻게 하라고? 열매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죠. 인생은 성과의 예술이라니까요. 열매가 중요해요. 당신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내놔봐. 그래서
주식을 좋아한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내세우는 노인은 질색이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나이 내세우려고 하느냐. 물론 건강하게 잘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곱게 늙어서 뭔가 인품이 있어서 그 경험과 그 노련함과 그 연령과 그리고 그 연령에서 오는 어떤 저력, 그런 게 느껴질 때 설득당하죠. 그런데 그냥 뭐 자리 뺐을 때 나이 내세우고, 먼저 새치기 해가지고 나이 내세우고, 그러면 더 욕먹죠.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쌀을 먹은 사람이 참 얼굴 찌푸리게 만든다, 인상 찌푸리게 만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 나이 잊으면 좋다. 두 번째 잊으면 좋은 게 뭐냐?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제가 요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중학교 앨범을 보니까, 우리 제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있는 진안이 고향인데, 그 진안중학교 4반이었더라고요, 졸업하는 반이. 근데 한 반에 몇 명인가 했더니 62명 안팎이었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반에 시골학교 가면 2명인 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골학교에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뭐 한 5명 이하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학교가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이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10분의 1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부모한테 어땠고, 교사한테 어땠고, 동네 어른들한테는 어땠는데, 동네 어른들이 다 관여했습니다. 그 밑에 말 가면, 야, 네 애비가 누구야? 네 애미는 누구야? 너네 형 있어?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가지고 족보 따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구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동네 소식을 아랫마을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전부가 어른이었다고요. 지금은 옆집 사는 아이한테도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네, 나를 유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답 안 하죠. 이상하게 보죠. 부모한테 일러가지고 왜 남의 자식 한테 나를 물어봤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웃집도 옆집도 그러는데, 옛날엔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요즘 애들은 어떠나. 그리고 옛날이 기준인데, 옛날은 좋은데, 옛날은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 품속 같은 곳인데, 고향 같은 곳인데, 왜 옛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따지면 욕먹는다니까요. 옛날부터 중요한 게 요즘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태어났어요. 왕년은 예뻤어요. 그래, 왕년에 공부도 잘했다고.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뭐예요? 오늘 뭔가 내놔봐요. 한 게 뭐죠? 나이는 그렇게 먹었고,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 지금 보여줘봐요, 뭔가를. 옛날에 집착하면 우울해져요. 옛날에 집착하면 원한 생긴다고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그때 집을 샀더라면, 옛날에 자식한테 좀 무리를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자식이 성공했더라면, 옛날에 형제들끼리 어땠더라면, 부모한테 어땠더라면, 옛날에 왕년에. 과거는 지금의 거울이에요. 과거가 쌓여서 지금이 됐다고요. 옛날이 쌓여서 오늘이 된 거라고요. 인생에 가정법은 없어요. 역사에도 가정법은 없어요. 과거에 옛날에 어찌 했더라면, 그러죠. 그때 투자 잘했으면 부자 됐죠.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더라면 빗나가지 않았죠. 이렇게 지금 관여할 수 없는 옛날을 들어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든가,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저도 뭐 이제 68세 노인정 가도 되는 나이인가 모르지만 아마 노인정 가면 제일 쫄병인 겁니다. 왜? 거기선 또 이것저것 따지니까. 나이 따지고 옛날 따지니까. 너 옛날에 이런 거 해봤어? 그런데 같은 또래들끼리 이렇게 초등학교 초중고 경험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같이 다녀서 12년인가요, 그럼?
12년을 쭉 같은 학교를 다닌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면서 12년 동안에 파악한 그런 뭐랄까요, 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쌓였던 인상. 그 인상마저도 다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달라졌으니까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해야 뭐 20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제가 5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옛날 그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 내 이름을 아니까, 옛날에 학창시절의 모습을 아니까 나를 안다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어땠다. 옛날의 축적이 오늘의 제 건강이고, 옛날에 옛날을 쌓은 것,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지금이 제 지식과 경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경제요. 그 옛날에 아이들 키웠던 것, 그것이 자식 농사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하지 말고 오늘을 말해야 돼요. 오늘. 지금을 말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이거 말하지 말아야죠. 대개 자식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내 분신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대통령도, 재벌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절에 다닌다거나 교회 다닌다거나 이 사람들에게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써내라고 하면은 자식 써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식 써낸다니까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절에서도 멀리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수능 볼 때 100일 전부터 하잖아요. 100일 수능 무슨 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자식. 왜? 배우자는 50대 60대 됐으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변한다는 것을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그래서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나보다 더 잘난 자식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자식 얘기하지 말고 누구 말하라? 자기 말해. 자기. 자, 기억과 니은 차이지만 이 기억, 니은 차이 나죠? 기억 말하지 말고 니은 말이에요. 니은. 자식 농사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은 내 분신이지만 밥벌이 하면 돼요. 말썽 안 부리면 된다고요. 집안마다 다 있잖아요. 문제 삼촌, 문제 조카.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면 참 괴롭죠.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죠. 그렇다고 내 자식이 의사니까, 내 자식이 박사니까, 내 자식이 뭐 주식이 가지고 몇십억 벌었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누구를 말하라? 자신을. 언제를 말하라? 오늘을. 무엇을 말하라? 열매를. 그래서 나이 먹었는데 이제 이제 할 것이 있어요. 노인, 멋진 노인이 되려면 노인 잊어라. 뭘? 나이는. 옛날은 자식은. 그러나 이거 못 잊죠. 말이 그렇지. 못 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각자 독립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죠. 자식 독립, 나도 독립. 그런데 너무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려고 하고, 자식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과외를 못 보냈기 때문에, 그때 서울로 못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 되지. 즉 후원을 해야 잘 큰다. 내가 자식을 못했으니까 손자라도 후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여유 있으면 괜찮지만 지원이 능사가 아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후회할 일 아니고 그렇게 자책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성인가를 자처하지만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실천 잘하고 이렇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시행착오 겪고 지금도 잘못하고 또 잘못하지만 살면서 보니까 옆에서 보고 저도 제 삶을 누려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더라 해서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70줄 곧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은 일주일에 2번씩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이렇게 일요일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차라리 좀 길게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끌어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제 방송을 뭐 50대 이상들이 많이 보니까 또래들이 보는 셈이죠. 뭐 동생들하고 또래들이 보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잘 실천해서 참 실천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나이 의식 안 하고 옛날 의식 안 하고 자식 의식 안 하고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하면 위대해지는 거죠. 잊기 어려우니까 잊으면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저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